자, 해칭 또는 해치. 해칭 또는 해치라고 하고 단축 명령어는 H입니다. 도면에 해치를 넣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단면에 재질 표시하기 위해서 넣는 경우가 첫 번째고, 또 다른 하나는 일정 영역의 패턴, 무늬라고 하죠. 무늬결을 넣기 위해서 해치를 사용합니다. 해치를 사용하는 첫 번째 목적, 단면의 재질 혹은 질감을 표시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가 지정된 영역의 질감 혹은 무늬 또는 패턴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을 표시. 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해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역을 그리셔야 돼요. 자, 라인. 자, 저처럼 영역을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영역을 하나 그려보실까요? 자, 여기다 해치를 할 겁니다. 해치와 관련한 명령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첫 번째 것만 쓰시면 돼요. 해치.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pick internal point. 내부 경계점. O와 select object. 경계 선택. 자, 인터널 포인트 이렇게 꾹 클릭하면 이와 같이 패턴이 들어갑니다. 들어갔나요? 자, 어떤 패턴이냐면 이 패턴이요. 이 패턴이 들어간 겁니다. 안 보인다고요? 간단해요. 확대해 보면 돼요. 패턴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패턴들이 나와요. 어떤 거는 패턴이 굉장히 커서 이렇게 잘 보이고, 어떤 거는 패턴이 너무 작아서 제대로 안 보이기도 합니다. 자요, 저처럼 패턴을 한번 넣어 보실까요? 자, 지워 봅시다. 해치 패턴을 지우고 다시 해치 명령을 실행하는데, 자,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여기 리본 메뉴를 보시면 여기 픽 포인트하고 셀렉트 보이시나요? 네, 경계 선택입니다. 여기 바운다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 경계 선택. 그 다음이 두 번째 칸이 패턴. 여기 눌러보시면 다양한 패턴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패턴들의 종류가 나오니까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이 속성이에요. 여기 얘가 크기입니다. 스케일. 그 다음에 앵글. 여기가 각도. 트랜스페어런시, 요건 투명도인데 쓸 일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턴의 종류가 뭐냐 이거죠. 솔리드 패턴이냐, 아니면 그라디언트냐, 아니면 유저 디파인이냐. 물론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이건 중복입니다. 그 다음에 칼라 1번, 칼라 2번입니다. 그 다음에 set origin, 원점 지정하기. 그 다음 associative, 연관 해치하기.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와서 클로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 할 건 뭐냐면 셀렉트입니다. 경계 선택이에요. 이렇게 경계를 클릭해서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저는 거미줄 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거미줄이 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볼까요? 수정을 하고 싶어요. 해치 수정하고 싶어요. 그럼 해치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위에 라인이 이렇게 싹 바뀝니다. 자, 보시면 여기 리무브라고 보이시나요? 셀렉트 아래 리무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무브 명령을 이용해서 경계를 제거하거나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어떤가요? 경계 다 없앤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볼까요? 해치. 자, 그래서 이런 경우, 그래서 가급적이면 픽포인트를 이용해서 해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경계 제거를 통해서 이렇게 리무브를 하시면 경계 제거가 돼요. 픽포인트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시 경계를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리무브하고 셀렉트. 자, 어떤가요? 다시 리무브. 경계 제거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다음은 패턴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위에 어떤가요? 패턴들이 너무 작아서 제대로 표시 안 되는 거 보이시나요? 패턴이 너무 작아요. 확대해보면 패턴이 작은 게 표시가 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 이 값이 스케일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케일 값을 이렇게 키워버리면 어떤가요?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스케일을 가지고 그 크기를 조절합니다. 자, 지금 또 어떤가요? 이건 너무 큰 거예요. 반대로. 이거 확대해봤자 안 나와요. 스케일을 너무 많이 준 겁니다. 이렇게요. 어떤가요? 이제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0.5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넣을 때 스케일이 안 맞기 때문에 하얗게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스케일을 이용해서 값을 다시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스케일을 조절해서 크기도 한번 바꿔보시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위에 있는 솔리드입니다. 솔리드는 내부가 꽉 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확대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색상을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색상을 넣고자 할 때 어떤 무늬 대신에 색상을 넣고자 할 때 이렇게 솔리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 솔리드는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패턴을 쓰다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일로 솔리드로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가 있네요. 네, 이렇게 중간쯤에 그라디언트가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또는 그라데이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이 첫 번째 색에서 두 번째 색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자연스럽게 바뀌는 이런 효과를 그라디언트 또는 그라데이션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라이너 그라데이션이 있고 실린더 그라데이션이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뭐라 그러죠? 병처럼 혹은 이렇게 모양 실린더처럼 생긴, 그 다음 인버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온폭 파인, 그 다음에 스피어 구슬 모양의 혹은 반구, 그러니까 반구, 그 다음에 커브, 그 다음에 반대 역전 효과죠. 이렇게 역전된 효과로 이렇게 그라디언트 효과를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색상이 여기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색상이 여기 있습니다. 색상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색상을 한번 바꿔 보시죠.
자, 다음 보실까요? 자, 지우고 다시 해치. 자,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패턴인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패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 제일 위에 안시 31번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안시 31번이 뭐냐면 스틸이요. 주철이나 스틸의 단면을 표시할 때 안시 31번을 씁니다. 안시 32번도 씁니다. 얘가 스테인리스인가? 네, 이렇게 두 줄 긋는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축 쪽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주로 기계 쪽에선 여기는 안시 31번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AR, BR 스탠다드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네. 요거 벽돌이죠. 그 다음에 여기 콘크리트 표시가 있네요. 물론 얘도 사용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코르크죠. 이런 콜크라든지 기타 패턴들이 조금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 GIS RC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선이 3개씩 그려져 있는 여기 GIS RC라고 하는 거 있어요. 10번부터 해서 15번 해서 30번까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얘를 사용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원을 좀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그리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철근 콘크리트 표시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단면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유저 디파인. 여기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이 유저 디파인이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사용자 정의 패턴이란 뜻입니다. 사용자 정의 패턴. 보시면 이렇게 선이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이 뭘로 만들어졌냐면 이 스케일 값입니다. 스케일 값이 요 간격으로 돼요.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100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선의 간격이 100mm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0 해놨어요. 그러면 이 선의 간격이 200mm가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 유저 디파인에는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 보시죠. 프로퍼티스를 누르게 되면 바로 여기 더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건 더블이 없는데 이 유저 디파인만 더블이 활성화됩니다. 이 더블을 체크하게 되면 이렇게 격자 무늬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격자 무늬로 이렇게 격자 무늬로 바꿀 때 이 더블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치 작업을 할 때 레이어도 바꿔 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해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잘 띄라고 제가 선홍색을 썼어요. 자, 그러면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해치로 바뀌잖아요. 자, 홈 버튼 눌러서 이렇게 레이어를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 해치 에디트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불편하단 말이죠. 바로 그냥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여기가 레이어 부분입니다. 여기가 레이어예요. 그래서 이처럼 쉽게 레이어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개, 더블과 해치를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시면은요, 앵글이네요. 바로 여기. 각도.
여기가 각도입니다. 자, 45도. 그럼 45도 회전한 거 보이시나요? 자, 60도. 그럼 60도로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120도. 각도 넣어주시면 돼요. 0도. 자, 한번 회전시켜 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 자, 이번엔 패턴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패턴 중에서, 요 스탠다드 패턴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1. 자, 패턴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보시면 이 패턴의 원점이 조금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붕 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바로 여기, set origi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점 맞추기. 자, set origin. 그래서 원점을 클릭해 주게 되면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set origin.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 됩니다. 그 패턴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다시 set origin. 그러면 패턴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set origin도 자주 사용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또 보시면은요. 자, 이번엔 제가 이 안에다가 원을 하나 그려보죠. 서클.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 해치. 자, 패턴을, 레이어를 바꿔보죠. 그리고 클로즈. 도형 닫았어요. 이동하기. 이 중간에 있는 원을 제가 이렇게 이동해 봤습니다. 어떤가요? 다시 재계산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치할 때 재계산됩니다. 만약에 경계를 이렇게 나가게 되면 역시 해치 재계산이 들어갑니다. 완전히 바깥으로 나가도 해치는 재계산이 돼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여기 있는 associative라고 하는 이 옵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associative는 연관성이란 뜻으로 얘가 체크가 되면 연관 해치라는 명령어가 됩니다. 얘를 끄면 그냥 해치가 되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associative를 켜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볼까요? 이동하기, 해치. 이번엔 associative를 껐습니다. 그냥 일반 해치예요. 자, 이동하니까 어떤가요? 해치가 재계산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치를 할 때는 associative를 체크하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associative를 켜놓고 해치를 하고 이동하고 associative를 끄고 해치한 다음 또 이동해 보시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확인해 보시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어떤 기능이 있냐면 바로 이렇게 옵션을 눌러보세요. 여기 옵션을 눌러보면 separate hatch라는 것이 있습니다. separate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해치 분리하기란 뜻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얘를 바깥으로 이렇게 뺐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해치와 여기 있는 해치가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지만 아쉽게도 하나의 해치로 인식을 합니다. 이럴 때 좀 불편하거든요. 이럴 때 separate 해치를 누르면 해치가 서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해치와 여기 있는 해치가 따로따로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 안에다 원을 그리고 다시 사각형을 그리고 다시 원을 그리고 다시 또 사각형을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경계 안에 경계가 있고 또 그 안에 경계가 있는 이런 형식의 해치가 들어갑니다. 자, 이럴 때는 제일 바깥쪽 경계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해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바로 여기 옵션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 노멀 아이슬란드가 있고 아우터 아이슬란드가 있고 이그노어가 있습니다. 노멀 아이슬란드를 놓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치가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그에 비해서 아우터 아이슬란드 바깥쪽만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그노어는 경계 무시하기입니다. 경계가 있어도 그냥 무시하기. 물론 노아이슬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이슬란드도 경계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가 해치 명령어고요. 조금만 더 해봅시다.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마우스로 바탕화면의 오른 버튼을 눌러보세요. 오른 버튼을 누르면 맨 아래에 옵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옵션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옵션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옵션이 나오는데 이 옵션을 보면 기본이 디스플레이 파넬이고 오픈 앤 세이브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건 파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토캐드에 대한 설정 파일이 저장되는 곳 혹은 위치하는 곳입니다. 되게 중요한 디렉토리들이에요. 여긴 토시 하나 틀리면 에러 납니다. 토시 하나 틀리면 캐드가 에러 나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서 다루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서포트 파일 서치 패스예요. 여기 더하기 표시 누르면 이렇게 파일 위치들이 나타납니다. 도움말의 위치라든지 혹은 색상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이에요. 우리가 이 경로를 기억하면 좋지만 경로를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간단합니다. F2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다른 키 누르지 마시고 오로지 F2키만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복사. 그리고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경로는 그대로 살아있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로를 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경로를 복제한 겁니다. 자, 경로를 복제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바로 이 파일 탐색기입니다. 파일 탐색기. 자, 파일 탐색기에서 보시면 바로 여기 즐겨찾기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가 경로창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 지우고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그리고 엔터. 그러면 바로 여기에 되게 아주 무지하게 많이 중요한 파일들이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시면 더 좋겠네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시나요? 파일명, 명, 마침표, 그 다음에 확장자. 이렇게 파일 이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명, 마침표, 확장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기준으로 하면 파일명은 8자입니다. 옛날 기준으로 하면 8자인데 이게 없어졌어요. 확장자는 3자입니다. 3글자란 뜻이에요. 한 글자, 두 글자, 3글자. 물론 얘도 없어지긴 했지만 이 규칙은 계속 지켜지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어떤 파일을 봐야 되냐면 acad iso.pat라는 파일입니다. 얘가 뭐냐면 해치 패턴 파일입니다. 해치 패턴 파일이에요. 근데 이 확장자가 감춰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 확장자 감춰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 자, 여기 파일 탭 있죠? 아니, 파일 탭 아니구나. 여기 보기 탭이요. 파일,
홈, 공유, 보기죠. 보기 탭에 보시면 여기 숨김 항목 체크하고 파일 확장명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 두 가지, 특히 이 파일 확장명을 체크해 놓으면 확장자가 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전부 다 이 두 가지를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acad iso.pat 두 개예요. acad.pat가 있죠? 이거 인치 패턴입니다. acad iso.pat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메모장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아니신 분들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 연결 프로그램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때 여기 메모장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메모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메모장이 안 뜨면 그 아래 추가 앱이라고 있습니다. 추가 앱을 누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 중에 메모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메모장에서 오픈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오픈이 됐는데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시죠. 바로 여기. 패턴의 이름, 주석, 크기입니다. 패턴의 이름, 주석, 크기예요. 자, 여기서는 토시가 틀리면 에러가 나요. 별표, 패턴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플로어라고 하겠습니다. 쉼표, 그 다음 주석, 플로어 패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0, 100 다시요. 90, 0, 900, 450, 100, 마이너스 100 이렇게 쓰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파일 저장.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다 되셨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렉탱글, 해치.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플로어라는 게 생겨납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긴 패턴입니다. 강화마루 패턴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강화마루 패턴이 안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건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지금처럼. 자, 한번 해보시죠. 별표, 패턴 이름, 그 다음 쉼표하고 패턴 설명입니다. 물론 이거 영어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선의 시작 방향이요. 첫 단어가 0도, 90도 이런 뜻입니다. 0도 방향으로 그리세요. 보세요. 0도 방향으로 그리세요. 90도 방향으로 그리세요. 그 다음에 선의 시작 좌표입니다. 두 개예요. 0,0에서 그리세요. 0,0에서 그리세요. 그 다음 선의 위치. 0,0에서 그린 다음, 그 다음 0,100에서 그려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0,0에서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0,100에서 선을 그리고, 그 다음 다시 0,100에서 선을 그리고, 그 다음 0,100에서 선을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얘는 900,450이랍니다. 900,450에서 선을 이렇게 그리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 두 개 있죠? 선을 100mm 그리고 100mm 띄우고.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니까 요 좌표가 두 개고,
그 다음 선의 위치가 다시 2개입니다. 그 다음 선의 길이죠. 길이, 그 다음에 선의 공백. 이렇게 되는 거죠. 선의 길이를 100mm 그리고 공백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만큼 그리지 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패턴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다 바짝바짝 붙여놓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저장. 해치.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해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워보도록 하죠. 다시 요거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지워 놓으시면 됩니다. 자, 전부 다 지우시고 저장. 지울 때도 깨끗하게 지우셔야 됩니다. 자, 파일 저장하고 그냥 일단 냅두세요.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파일이 어떤 파일이냐면 두 번째로 봐야 될 파일이 acad iso.lin 파일입니다. 이거 무슨 파일이냐면 선종류 파일입니다. 자, 잘 보세요. acad, 네, 여기 있네요. lin 파일.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드래그해서 메모장에다 드랍. 그러면 이렇게 라인 타입이 들어옵니다. 자, 불러와 보실까요? 자, 사용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별표, 선 모양, 이름, 쉼표, 설명, 주석이라고 하죠, 흔히. 영어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 A자를 쓰고 쉼표, 선의 길이, 쉼표, 그 다음에 공백, 다시 길이, 공백, 이런 식으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의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다가 별표, my, 센터. 자, 쉼표. 제가 센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 A, 쉼표, 선의 길이 15mm, 공백 마이너스 2mm, 길이 2mm, 공백 마이너스 2mm. 네, 이렇게요. 자, 저장.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죠. 자, 이번엔 레이어를 건드려 보죠. 레이어, 중심선, 빨간색이죠? 자, 라인 타입, 로드, 알파벳입니다. 여기 마이 센터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오케이. 자, 선을 그리죠. 그러면 선의 모양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심선 2를 만들어 보죠. 이번엔 마이 센터가 아니고 센터입니다. 자, 라인, 아니, 카피. 선택하고, 자, 어떤가요? 선의 길이가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그죠? 아래 거는 기존에 우리가 쓰던 거고, 위에 거는 지금 제가 선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오토캐드에서 준 파일이, 오토데스크에서 나온 파일이 ISO에다 맞추다 보니까 패턴의 크기가, 이 선 모양의 크기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섞어서 써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만들어서 쓰기도 해요. 지금처럼.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 파일은 CAD를 껐다 켜야 됩니다. 지금 그렸던 이 패턴 파일이나 라인 파일은 그냥 CAD가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수정해서 쓸 수 있지만 지금 이 파일은 CAD를 껐다 켜야 됩니다. 프로그램 파라미터라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언제 읽냐면 오토캐드가 처음 실행될 때 딱 한 번 읽어드리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CAD를 한번 껐다 켜야 돼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읽어보도록 하죠. 자, 역시 얘도 똑같이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자, 저장. 아이고. 그 다음 acad.pgp 파일. acad.pgp 파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써있죠? 프로그램 파라미터 파일입니다. 중간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있네요. 요게 사용 방법입니다.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알리아스, 쉼표, 별표 쓰고 풀 커맨드. 별칭이죠. 알리아스가 별명이란 뜻이에요. 별칭, 별명 이렇게 씁니다. 별명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단축키입니다. 단축키, 쉼표, 그 다음에 별표 쓰고 명령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임의대로 단축키를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실무 나가면 단축키를 바꿔서 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 오토캐드 ACAD PGP 파일을 수정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갑니다. 바로 여기. 이 부분들 보이시나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여기다 써보죠. AAA 쉼표, 그 다음 별표 쓰고 라인. A 3번 누르면 라인이 됩니다. 저장하고, 자, CAD를 끄고 다시 실행합니다. 자, AAA. 그럼 라인 실행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지울 때는 깨끗하게 지워주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를 그렸었죠? 다시 한번 더 그려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그려보죠. 지난 시간에 저장 안 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바닥에 패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거 저장해 두세요. 이거 완성시킬 겁니다. 창문도 넣고, 가구도 넣고, 글자도 넣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화단 있네요. 화단에 꽃도 넣고, 이 도면을 완성시킬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중심선을 먼저 그려야 되겠죠. 아니, 레이어를 먼저 만들어 볼까요? 자, 레이어. 처면, 단면선. 두 번째는 중심선.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해칭선. 단면선은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으로, 중심선은 빨간색. 그럼 해칭선은 무슨 색일까요? 해칭선은 무슨 색일까요?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예전에 알려드렸어요. 칼라 설명할 때 알려드렸어요. 해칭선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해칭선이 화면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파란색이라. 그래서 저는 선홍색을 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파란색. 이해되시죠? 화면에 파란색이 안 보이니까 저는 선홍색을 쓰는 거고, 여러분들은 원칙대로 파란색을 쓰시면 됩니다. 자, 중심선이 있네요. 네, 중심선은 선의 종류가 센터. 네, 센터. 오케이. 자, 그 다음 X라인 0도 90도. 자, 중심선으로 바꾸고 옵셋 4300 2400 3000. 자, 트림으로 잘라내고 다시 옵셋 1300 3300 4000 3600 1800 트림으로 잘라주고 다시 옵셋 2100 1200 다시 4200 1800 1600 1900. 자, 필렛 물론 트림도 해야 되겠고요. 네, 다시 라인 선을 한 번 더 긋고 이렇게 중심선에서 필렛.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러면 금방 그려졌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까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ML 스타일. 자, new 두 개 만들어야죠. W200.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100mm, 하나는 마이너스 100mm. 다시 new W420. 자, 애들 두 개 추가하고 하나는 플러스 220, 다른 하나는 플러스 320. 네. 자, 세커런트로 만들어주고 오케이. 멀티라인. 아이고, 다시 저스티피케이션 제로, 스케일 1. 반드시 먼저 바꿔줘야 돼. 선행해야 될 조건이죠. 마지막 클로즈. 다시 멀티라인 스타일 W200으로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ML 에디트죠. ML 에디트의 머지 T로 조절하면 됩니다. 남을 거, 통과할 거. 남을 부분, 통과할 부분. 이런 식으로요. 근데 먼저 작업하는 건 이렇게 쉬운 부분부터 먼저 작업합니다. 어려운 부분들은 나중에 합니다. 아이고,
자, 보시면 이렇게 에러가 난단 말이죠. 남을 부분, 통과할 부분 이렇게 에러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무시. 네, 나머지는 다 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분해하기. 여기 하나 더 있군요. 네, 나머지 분해하기. 그 다음에 필렛과 트림을 이용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시죠. 자, 보시죠. 여기 보시면 창문 그리는 거 우리가 공부했는데 여기 창문이 2개짜리죠. 그러면 여기 개구부는 1200mm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창문이 4개짜리죠. 그러면 2400mm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욕실 창고 일단 넘어가고 여기 1200, 그 다음에 여기도 1200. 자, 그럼 개구부를 제가 만들어 볼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라인 중간점에서 선을 긋고 옵셋 600. 1200mm니까 이렇게 600mm. 자, 그 다음 트림으로 끊어냅니다. 그러면 일단 개구부가 완성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이 부분. 중간에 여기 공간이 있죠. 이게 단열재입니다. 단열재에서 이 끝에가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 떨어져 있는 거냐면 100mm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옵셋 똑같이 이렇게 100mm 옵셋하고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고 그냥 이렇게 통과하는 게 있고 어느 쪽이 정석이냐면 오른쪽이 정석입니다. 왼쪽이 약식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200mm짜리 벽을 먼저 세웁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200mm짜리 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단열재 붙이고 마감을 해요. 그래서 단면을 그리면 오른쪽처럼 나오게 됩니다. 네, 오른쪽처럼. 근데 이렇게 그리기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처럼 그냥 약식으로 그린 겁니다. 과제물에는 왼쪽으로 되어 있고 근데 실무에서는요. 둘 다 써요. 둘 다 쓰는데 오른쪽처럼 이해를 해요. 자, 그럼 여기 말고 또 있죠. 자, 여기 2400이죠. 자, 라인 옵셋 1200. 아이고. 트림 옵셋 100mm 트림 다시 옵셋 100mm 트림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갈까요? 이 부분 라인 옵셋 600 트림 그 다음 옵셋 100mm 트림 자, 그러면 1200짜리하고 2400짜리 창문은 만들었네요. 자,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욕실이 있네요. 욕실 창문은 900입니다. 그러니까 라인 옵셋 450 트림 자, 옵셋 100mm 트림 다시
자, 라인, 옵셋 450, 트림, 옵셋 100mm, 트림, 여기 하나 더 있었네요. 라인, 옵셋 600, 트림, 옵셋 100mm, 나머지 역시 트림. 자, 이렇게 마무리해 보시죠.
자, 그 다음 또 보실까요? 방문은 벽체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200mm를 주시면 됩니다. 선을 이렇게 끌고 올라가시면 되겠고요. 자, 방문 틀이 40mm였으니까 이렇게 40mm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얼마를 주냐면 40mm. 물론 교재에는 35mm로 되어 있지만 저는 40mm를 줄 겁니다. 그리고 옵셋 10mm. 아니, 네, 10mm. 이렇게 10mm를 바깥쪽으로 줍니다. 뭘 만드는 거냐면 문턱을 만드는 겁니다. 문턱이에요, 문턱. 선을 이렇게 그리면 문턱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문턱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mm고 여기 10mm, 그 다음 40mm, 40mm 문턱을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렉탱글. 자, 여기가 고정단이었으니까 여기도 고정단. 로테이트. 경첩이 여기 박히는 거라 이렇게 오픈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뭘 쓰냐면 시작, 끝, 디렉션이요.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평면에서 보는 문의 단면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제가 이렇게 하나 복사를 해봤습니다. 자, 선을 연장을 하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두 도면의 차이는 뭘까요? 이 도면과 이 도면의 차이. 하단부에 문지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겠죠. 왼쪽 거 같은 경우는 옛날식이죠. 그죠? 옛날 집들은 다 문지방이 있잖아요. 요즘은요. 문지방 없죠. 그죠? 문지방이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점이고, 이거에 대해서도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문지방이 없어졌으니까 이 아래에 그려진 선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하나 더요. 이건 1대 30도면 이하에서나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1대 30 이하에서는 이렇게 그려요. 근데 1대 30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못 그립니다.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자, 1대 30이 넘어가면 그냥 약식으로 그려야 됩니다. 라인, 옵셋 900, 트림, 자, 옵셋 40, 자, 렉탱글, 로테이트, 트림. 자,
아크, 시작, 끝, 접선 방향. 자, 이렇게요. 약식으로는 그냥 이렇게 그려버리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제 여러 개 계속 나올 거예요. 카피. 미러. 대칭이죠. 자, 대칭할 땐 여기가 없어지겠죠? 조인. 트림. 이거 양문이죠? 이렇게 그리면 양문이 되는 거죠? 자, 양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인. 자, 옵셋 1800. 옵셋 40. 트림. 자, 라인. 여기죠. 옵셋 40. 자, 렉탱글. 자, 로테이트. 아크. 시작. 끝. 접선 방향. 미러. 그러면 자, 양문 개폐된 거 이해되시나요? 방문 하나 가지고 이렇게 늘려가시면 돼요. 또 하나 있어요. 카피. 트림. 자, 이동하기. 중간으로. 그 다음 미러. 자, 어떤가요? 하나 가지고 이렇게 쭉 연장되는 것 이해되시나요? 900mm짜리 문이 두 개가 되면 양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양문이 평면도에서 중간으로 내려오면은, 자,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문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